진우야,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 정리 좀 하자. 채권 최고액 12억? 대출 상환이 아니라 나 몰래 우리 집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다고! 30년 불알 친구가 대출 상환을 핑계로 제 인감을 빼돌리더니 우리 아파트에 12억짜리 사채를 끌어온 것도 모자라 애먼 신혼부부의 전세금까지 털어먹으려 했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지금 제 곁에 진짜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가끔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저없이 성민이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우리는 충청도 깡촌에서 코올리게 시절부터 같이 자란 30년 지기 고향 친구입니다. 20살 넘어 서울로 훌쩍 상경했을 땐 보증금 1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을 맞대고 잤습니다. 제가 작은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을 때 없고 병원까지 뛴 것도 그놈이었고 녀석이 첫 장사를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제 전세금을 빼서 쥐어준 것도 저였습니다. 피만 안 섞였지 형제나 다름없었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서울 마포에 있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공동 명의로 샀습니다. 집값은 정확히 절반씩 부담했죠. 진우야, 우리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면 이거 팔아서 고향에 그림 같은 집 짓고 같이 살자.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나눴던 그 약속. 저는 그 아파트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30년 세월과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류상 절반씩 주인이니 서로를 평생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튼튼한 자물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달콤하고도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넌지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포 아파트에 새를 살고 있던 기존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하는 게 은근히 신경 쓰이던 참이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세입자들 집 구할 때 등기부 등본 엄청 깐깐하게 보는 거 알지? 이번에 들어올 세입자가 우리 집에 은행 빚겨 있는 걸 영 찝찝해 하더라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이는 아주 사람 좋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집 살 때 받았던 대출 있잖아. 그거 내가 요즘 내 사업체 쪽에 현금이 좀 도니까 내 돈으로 대출 빚부터 싹 갚고 감액 등기를 쳐버리자고. 서류상에 남아있는 빚 기록을 확 줄여서 집 문서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 든든하게 들고 냉큼 계약 맺을 거 아니냐. 서류 작업은 내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일 인감도장이랑 동사무소 가서 네 인감증명서만 한 통 떼서 빌려주라. 듣고 보니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 사람들도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주니 마음도 편하고 자기 생돈을 들여서 서류 정리 절차를 도맡아 하겠다니 30년 지기 아니면 누가 이런 수고를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공동주인으로서 챙겨야 할 세금이나 임대인 노릇을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녀석을 만나 밥까지 든든하게 사 먹이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걱정 말고 푹 쉬어. 형님이 알아서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까. 녀석의 호탕한 웃음을 뒤로 하고 돌아오던 길 저는 참 인복이 많은 놈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중요한 도장이나 서류를 맡겼다가 뒤통수를 3개 맞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뼈아픈 경험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 도장을 챙겨간 이 녀석이 뒤에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제 목을 조르는 걸 넘어 엉뚱한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칠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세금 낼 때가 다가와서 아파트 집문서 내용이 잘 정리됐나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내려보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기는커녕 서류 밑바닥에 기가 막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떡하니 걸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이 집을 담보로 사채 빚을 잔뜩 끌어다 쓰려고 미리 자리를 단단히 찜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빚의 최대치, 그러니까 근저당 금액이 무려 1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절반씩 주인이 있는 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걸려면 저와 성민이 두 사람 모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제 지분까지 통째로 빚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건 제가 동의했다는 서류가 이미 그 사채업자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서류 상태를 불러줬습니다. 형님, 이거 친구분이 형님 인감도장으로 포괄적 위임장을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형님 권리까지 넘겨받은 대리인 행세를 하며 사채빚 12억을 끌어당긴 거예요. 가등기 상태라는 건 며칠 안에 진짜 도장 쾅 찍고 그 돈이 실행된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감액 등기니 뭐니 떠들던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샅샅이 뒤져 알아보니 성민이는 최근 무리하게 상가 경매에 손을 댔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악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포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돌리던 중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 진우 사장님! 어제 성민 사장님이 위임장 싹 들고 오셔서 새로 들어올 신혼부부랑 전세 계약 벌써 하셨는데요. 계약금 5천만 원도 성민 사장님 계좌로 입금됐고 다음 주 금요일이 잔금 날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은 제 지분을 담보로 12억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 M1 신혼부부를 상대로 이중계약 전세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감이 찍힌 가짜 위임장으로 자기가 단독 대리인인 척 행세하며 전 재산을 끌어모아 집을 구하는 갓 결혼한 부부의 피 같은 전세 계약금까지 꿀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사채업자가 12억 근저당을 확정 지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가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를 들어온다면 이 집은 빚이 집값을 뛰어넘는 완벽한 깡통 전세가 되어 그 부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30년 지기인 제 재산을 털어먹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젊은 부부의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하다니. 진호와 성민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제 30년 친구였다니.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민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시골 선산에 벌초하러 내려가서 며칠 못 올라온다. 등기 서류 정리는 잘 돼가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몇 시간 뒤 녀석에게서 반가운 듯한 답장이 왔습니다. 잘 다녀와. 마침 내일 부동산에서 법무사 만나서 서류 도장 다 찍기로 했어. 내가 깔끔하게 알아서 할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녀석의 음흉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선 제 아파트 지분을 지키기 위해 집을 함부로 팔아치우거나 손대지 못하게 자물쇠를 꽉 채우는 절차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몫인 아파트 절반에도 가압류를 걸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친구의 탈을 쓴 그 악마를 사문서 위조 및 전세 계약금을 빼돌린 사기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소 소장님께 조용히 연락해 신혼부부에게 당장 계약을 중단하라고 몰래 언뜨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가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사채본 계약에 도장을 찍고 신혼부부에게 남은 전세잔금을 받아 챙기려던 바로 그날, 시골에 가 있어야 할 제가 마포의 부동산 문을 열고 들이닥쳤을 때 중개소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성민이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네가 여기 어떻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성민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경찰서 고소장과 법원의 가압류 서류였습니다.
내 인감 훔쳐서 12억 사채비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서 갓 결혼한 애들 전세금까지 사기쳐서 털어먹으려고 했냐? 30년 친구 등에 칼 꽂고 남의 인생 망쳐가면서 혼자 살길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사채업자들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챙겨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신혼부부도 덜덜 떨며 성민이를 쳐다봤죠. 모든 사기극이 수포로 돌아간 걸 깨달은 성민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진짜 딱 한 번만 이거 아니면 나 진짜 부도나고 감방 가. 나 진짜 한강 물에 뛰어들지도 몰라.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우리 30년 정을 봐서라도.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우는 늙은 친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살자고 30년 지기 친구, 새파랗게 젊은이에게 괴물이 되어버린 놈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강물 운운하는 소리는 M1 신혼부부 피눈물 흘리게 만들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30년 정을 들먹이냐. 넌 이미 인간이길 포기했어. 나머지는 경찰서 조사관 앞에서 얘기하자. 저는 그놈의 손을 혐오스럽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 뒤로 녀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서류를 위조해 12억 사채를 끌어쓰려 한 사기 미수, 그리고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가로챈 악질적인 사기 행각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 신세를 졌습니다. 물론 신혼부부의 계약금 5천만 원은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녀석의 빚더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녀석이 가지고 있던 마포 아파트 절반의 지분은 결국 빚쟁이들에 의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공동주인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아온 덕분에 은행에서 경매 대금을 무리 없이 대출받을 수 있었고 경매로 넘어간 녀석의 지분을 아주 합법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가 낙찰받아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마포 아파트는 빚 하나 없는 지분 100%, 온전한 제 명의의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 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면 30년 전 그 단칸방에서 녀석과 나누어 먹던 라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때론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뒤에 숨겨진 서류 한 장, 집문서에 적힌 글씨 하나를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믿고 서류나 도장을 덜컥 맡겨두진 않으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신다면 그쪽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듬뿍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